이런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시간 없이 바로 재건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건축 허가가 자금 조달의 조건이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PF의 조건이 건축 허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건축 허가 나와서 PF가 일어날 경우에는 당연히 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것이고, 이러다 보면은 구분 소유권을 매각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더 빠르게 매수 자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위한 사업비도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금이 초기에 투여되니까 이 사업이 원활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노후화된 집합 건물 굉장히 많거든요. 상가도 굉장히 많고요. 5층짜리에다가 엘리베이터도 없고 2층 이상은 공실이고 이런 상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이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재건축해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즉 상가는 줄이고 나머지는 전부 오피스텔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바꾸면서 이 주거 대안으로 집합 건물 재건축이 활용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빨리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그 틈새에서 이 집합 건물,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 주거의 대안으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집합 건물 재건축이 종전보다 수월하고 그리고 성공성이 높게 진행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집합 건물 재건축 결의 요건이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집합 건물 재건축 결의 요건만 제대로 갖추면 그다음부터는 자금도 투여되기 쉽고 건축 허가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재건축에 큰 무리가 없단 말입니다. 재건축 결의가 하자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창 재건축 하다가 재건축 결의가 무효화돼가지고 큰일 생기는 경우,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재건축 결의 요거 하나 잘 갖추는 게 이제 전체 재건축에 있어서 굉장한 비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런 재건축 결의를 제대로 완성하는 게 전체 재건축 사업의 7, 80%예요. 나머지는요, 솔직히 자금도 원활하겠다, 인허가도 원활하겠다, 특별하게 문의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 같은 경우는 분양 리스크도 줄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위해 챙겨야 할 리스크는 이제 이 재건축 결의 관련된 리스크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재건축 결의 이 요건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건축 허가가 났어요. 난 이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는지 여부. 요것은 지금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이죠. 2020년 5월 1일부터 건물에 대한 철거, 이 철거가 종전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뀝니다. 종전에는 건축 허가 받고 바로 철거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철거가 허가기 때문에 과연 건축 허가 이후에 구분소유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 허가를 내줄지 여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거는 차후에 대관 업무하면서 푸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실무상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아까 이거 보셨죠? 신설된 건축법 제11조 11항 6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건축주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가지고 결의가 있었을 경우에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나요? 없죠. 즉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여기서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종전에는요,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마치 아파트 재건축처럼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특히 안전진단 D등급, 2등급을 받아야만 마치 재건축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왜냐하면 관할 행정청에서도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에 있어서는 관련된 법이 없으니까 마치 아파트 재건축처럼 안전진단 결과를 건축허가 요건처럼 중시하는 경우가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가인데 B등급, C등급 이런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안 내주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신설된 법안에서는 안전진단 얘기 없잖아요. 안전진단이란 얘기가 없고 이런 집합금법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결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관할 행정청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인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건축허가를 내려고 할 때 법에도 없는 안전진단을 받아서 상가 건물이 D등급이나 2등급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 불행히도 이 상가 건물이 골조가 튼튼해가지고 B등급이나 C등급이었다. 이런 경우 건물이 튼튼하니까 재건축할 필요가 없다. 건축허가 안 내주겠다. 재건축 결의 갖췄어도 건축허가 안 내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 때문에 또 다툼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런 여지가 이번 신설된 법을 보니까 이제 없게 됐어요. 이게 저는 실무를 해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재건축 결의할 때는 노후화되었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재건축 결의 그 자체의 요건이 이 노후화예요. 즉 건물 건축 후 상당 기간 지나서 건물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다음에 많은 수리비나 복구비가 드는 이런 노후화된 건물을 요구하는데요. 뭐 이거는 안전진단 문제는 아니잖아요. 노후화가 재건축 결의, 즉 민사적 재건축 결의의 요건일 뿐이지 건축 허가의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오라. 안전진단이 만약에 D등급, 2등급 아니면 건축 허가 안 내주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